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젠밸류와 아이젠벡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꼴의 방정식을 아이젠밸류 이퀘이션 또는 아이젠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A는 n by n 매트릭스이고 상수 람다는 아이젠밸류, 벡터 x는 아이젠벡터라고 부릅니다.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푼다는 의미는 아이젠밸류 람다와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젠벡터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의 형태를 약간 고쳐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i는 단위 행렬이고 ix는 x이므로 똑같죠. 한쪽에다가 몰아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얻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솔루션은 x가 0벡터가 아닌 넌트리비얼 솔루션입니다.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넌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은 디터미넌트가 0이다이죠. 왜냐하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양변에 람다 i-a의 역행렬을 곱하면 벡터 x는 0벡터 즉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넌트리비얼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람다 i-a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 디터미넌트가 0일 조건으로부터 아이젠밸류 람다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방정식을 A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이젠밸류는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람다 i-a의 디터미넌트는 람다에 대한 n차 다항식 꼴이므로 이 디터미넌트를 특성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특성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아이젠밸류 람다를 찾아서 이를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입해서 넌트리비얼 솔루션 x를 찾으면 그것이 아이젠벡터가 되고 그렇게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푸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다음에 2x2 매트릭스 A의 아이젠밸류와 아이젠벡터를 구해봅시다. 첫 번째 스텝은 먼저 아이젠밸류를 찾는 겁니다. 아이젠밸류를 구하는 것은 특성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고 했죠. A의 특성 다항식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고 열심히 계산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람다에 대한 2차 다항식 꼴이 됩니다. 따라서 행렬 A의 아이젠밸류는 2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젠밸류를 구했으니 두 번째는 아이젠벡터를 구할 차례죠. 우리가 구한 아이젠밸류를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람다 i-ax는 0에 대입해서 넌트리비얼 솔루션을 구하면 됩니다. 아이젠밸류 2를 람다 1이라고 놓으면 람다 1에 대응하는 아이젠벡터를 구하기 위해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면 되는데 옆에 참고하시라고 람다 i-a 행렬을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시스템을 푸는 것은 간단하죠. x 플러스 y는 0이고 이를 만족하는 적당한 넌트리비얼 솔루션을 찾으면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x는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므로 다음과 같은 벡터 x1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젠밸류 2에 대응하는 a의 아이젠벡터가 됩니다. 꼭 벡터 x1 말고 다른 적당한 벡터를 선택해도 됩니다. 문제에 따라 노멀라이제이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럴 땐 크기를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행렬 EI-A의 널 스페이스를 구해보면 널 스페이스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해공간이죠. 해공간이 다음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널 스페이스를 다른 이름으로 정의해 주는데 아이젠밸류 2에 대응하는 A의 아이젠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아이젠 스페이스 E2는 우리가 구한 선형 독립인 아이젠벡터 X1에 의해 스팬되는 부분 공간입니다. 즉 아이젠벡터는 달리 말하면 아이젠 스페이스의 0벡터가 아닌 벡터라 할 수 있습니다. E2의 경우 아이젠 스페이스의 차원이 1인데 뒤에 나올 예제에서 보겠지만 아이젠 스페이스의 차원이 2 이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젠밸류 3에 대응하는 아이젠벡터를 구해보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별 설명 필요 없겠죠. EX 플러스 Y는 0을 만족하는 적당한 넌트리비얼 솔루션을 구하면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이므로 다음과 같은 벡터 X2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이젠 스페이스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죠. X2 말고 아이젠 스페이스 E3의 0벡터가 아닌 적당한 벡터를 하나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아이젠벡터 x1과 x2가 선형 독립이라는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에 대응하는 아이젠벡터는 선형 독립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이젠벡터가 선형 종속이면 아이젠밸류가 같다는 뜻인데요. A의 아이젠벡터 x1과 x2가 선형 종속이라고 하면 x2를 x1의 스칼라배로 쓸 수 있고 ax2는 x2를 cx1으로 바꿔주고 c는 앞으로 나가고 ax1은 람다1 x1이고 다시 cx1을 x2로 바꿔주면 ax2가 람다1 x2와 같다는 사실로부터 x2의 아이젠밸류가
람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x2의 아이젠 밸류가 x1의 아이젠 밸류와 같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젠 벡터가 선형 독립이어도 아이젠 밸류가 같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실게요. 이번엔 3x3 행렬의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벡터를 구해 봅시다. 먼저 아이젠 밸류를 구해야겠죠.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됩니다. A의 특성 다항식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세한 계산은 생략하고 결과만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A의 아이젠 밸류는 1과 5입니다. 다음은 아이젠 벡터를 구할 차례죠. 앞에서 구한 아이젠 밸류를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입해서 열심히 풀어 제끼면은 세 번째 행으로부터 z는 0, 첫 번째, 두 번째 행으로부터 x는 y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하는 적당한 non-trivial 솔루션을 구해보면 x가 1일 때 y도 1이므로 다음과 같은 벡터 x1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이젠 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구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아이젠 밸류 5에 대응하는 아이젠 벡터를 구해보면 세 번째 행으로부터 0 곱하기 z는 0이므로 z는 프리이고 첫 번째, 두 번째 행으로부터 x 플러스 y는 0을 얻습니다. z를 t로 놓고 x를 s로 놓으면 y는 마이너스 s이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젠 밸류 5에 대응하는 아이젠 벡터인데 잘 보면 x2와 x3가 선형 독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x2, x3의 아이젠 밸류는 똑같이 5예요. 아이젠 밸류가 같은데 선형 독립인 아이젠 벡터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수학에서도 이런 말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자역학에서 이를 디제너러스라고 부릅니다. 어떤 에너지 아이젠 밸류에 대해 2개 이상의 선형 독립인 아이젠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자역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접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아이젠 밸류 5에 대응하는 아이젠 스페이스는 다음과 같은데 E5의 차원이 2입니다. 그런데 아이젠 밸류 5가 중근이었거든요. 근이 중복된 정도를 대수적 중복도라고 부르는데 잘 보면 E5의 차원과 아이젠 밸류 5의 대수적 중복도가 2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젠 밸류의 대수적 중복도와 아이젠 스페이스의 차원이 같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젠 스페이스의 차원이 아이젠 밸류의 중복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기껏 해봐야 아이젠 밸류의 중복도만큼의 선형 독립인 아이젠 벡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음의 행렬 A의 특성 다항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고 이제 아이젠 밸류 2가 중복도 5를 갖죠. 그런데 아이젠 밸류 2에 대응하는 아이젠 스페이스의 차원을 구해보면 람다에 2를 대입하면 행렬 2i-a는 다음과 같은데 0열인 1열을 제외한 나머지 2, 3, 4, 5열이 선형 독립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i-a의 랭크는 4고 랭크 정리 2의 2i-a의 널리티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아이젠 스페이스의 차원 또한 1입니다. 아이젠 밸류 2의 대수적 중복도가 무려 5이지만 선형 독립인 아이젠 벡터는 한 개뿐인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디터미넌트만 계산할 줄 안다면 별로 어려운 것은 없어요. 이제는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벡터에 대한 간단한 수학적 사실들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 한번 읽어볼게요. A가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이면 A의 아이젠 밸류가 대각성분이랍니다, 여러분. 신기하네요. 2번은 A와 B가 닮음이면은 A와 B의 그 특성다항식이 같답니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뭐 차근차근 하나씩 뭐 보여볼게요. 먼저 1번은 쉬워요. A가 제가 상삼각행렬이라고 해볼게요. 뭐 하삼각행렬이라고 해도 논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람다 i 마이너스 a를 구해보면은 표현해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상삼각행렬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람다 i 마이너스 a의 디터미넌트가 a의 특성다항식인데 근데 이제 상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선분의 곱이잖아요. 따라서 a의 특성다항식을 구해보면은 바로 이렇게 그 대각선분을 곱해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특성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람다 값이 곧 아이젠 밸류인데 그럼 아이젠 밸류가 A11, A22, 땡땡땡, ANN이라는 뜻이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행렬 A에 삼각행렬 A에 다이아고널 엔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각행렬의 아이젠 밸류는 대각선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E는 A와 B가 닮음이니까 적당한 인버터블 매트릭스 Q가 존재해서 B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B의 특성 다항식을 계산하면 B는 닮음 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고 람다 I 부분도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는데 적당히 묶어준 다음에 행렬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곱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쪼갠 다음에 다시 적당히 합쳐주면 Q 인버스 Q는 단위 행렬이고 단위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1이므로 A의 특성 다항식과 같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A와 B의 특성 다항식이 같으면 당연히 특성 다항식의 근도 같겠죠. 따라서 닮음인 행렬은 아이젠 밸류가 같습니다. 아이젠 밸류도 닮음 불변량이에요. 예전에 닮음 공부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디터미넌트, 트레이스, 뭐 랭크 뭐 이런 것들이 닮음 불변량이었어요. 아이젠 밸류도 닮음 불변량입니다. 그런데 아이젠 벡터는 달라요. 정확히 어떻게 다르냐 물으시면 제가 오른쪽에 조그맣게 적어놨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알아볼 내용은 A의 디터미넌트는 A의 아이젠 밸류의 곱이고 A의 트레이스는 아이젠 밸류의 합이네요. 이것도 한번 보여봅시다. A의 아이젠 밸류를 람다1, 람다2, 땡땡땡 람다 n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A의 특성 다항식을 컨스트럭트 할 수 있겠죠. 람다에 0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A가 n by n 매트릭스니까 멀티리니어 성질 A에 마이너스 1이 n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3이 증명이 됩니다. 4번은 A의 특성 다항식을 나타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왼쪽은 우리가 아이젠 밸류를 알고 있을 때 특성 다항식을 이제 곧바로 컨스트럭트 한 거고 오른쪽의 디터미넌트는 뭐 정의대로 디터미넌트를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디터미넌트를 전개하면은 이제 왼쪽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이죠.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람다의 n-1제곱의 개수를 조사할 건데 이 개수를 조사해서 개수 비교를 할 거예요. 먼저 이 인수분해된 꼴을 전개를 하면은 뭐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람다의 n-1제곱 항의 개수를 보면은 아이젠 밸류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건 쉬운데 이제 문제는 이 디터미넌트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 디터미넌트를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람다의 n-1제곱 항의 개수가 뭔가인데 요거는 이제 연습 문제 겸 제가 남겨놓을게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답을 적으면은 다음과 같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람다의 n-1제곱 항의 개수를 보면 A의 모든 대각선분의 합이죠. 이게 트레이스 A죠. 개수 비교를 하면은 트레이스 A가 아이젠 밸류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은 이 람다의 n-1제곱 항이 어디서밖에 등장하지 않느냐면 요 대각선분의 곱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해와 약간의 직관이 좀 필요합니다. 이 밖에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벡터에 대해 유용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다음 영상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예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우리가 첫 번째 예제로 풀었던 행렬 A의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벡터입니다. 선형 독립인 아이젠 벡터 x1과 x2를 열벡터로 하는 행렬을 Q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아이젠 벡터를 베이시스로 선택하면 행렬을 대각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각화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해볼게요.